남성보다 여성에게 심장마비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심장마비 증상이 일어나도 여성은 남성보다 무려 5배나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응급의학회 회원이자 국제응급의학 저널에 5편의 논문을 발표한 아시아 심장협회 자문위원 한성훈 박사입니다. 오늘도 제 진료실에 오신 70세 할머니가 선생님, 제 언니가 며칠 전부터 체한 줄 알고 계속 소화제만 먹었는데 어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성분들의 심장마비는 남성과 달리 가슴 통증으로 오지 않거든요. 여성분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여성의 심장마비는 남성과 완전히 다르게 옵니다. 남성은 70% 이상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엔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남성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보여요. 왜 갑자기 턱이 아프지? 속이 좀 쓰린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증상으로 심장마비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증상 자각이 늦어져서 심장마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대전에 사시는 68세 이미자 할머니가 저녁 6시 부엌에서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순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차단되기 시작한 거죠. 보통 할머니들은 여기서 체했나 보다 하며 소화제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이미자 할머니는 다른 걸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알려드린 10초 생존법을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만약 할머니가 이걸 몰랐다면 그 순간이 할머니의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요. 한번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10초 생존법 때문에 지금도 손녀딸 재롱을 보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미자 할머니처럼 혼자서 단 10초 만에 심장마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골든타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99%의 여성분들이 모르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타는 듯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체했나 보네. 소화제나 먹어야겠다. 하며 대부분 위장약부터 찾으시죠. 이게 첫 번째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서경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타는 듯 답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체했나 보네. 하며 부엌 서랍에서 소화제를 꺼내 드셨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래요. 오히려 점점 숨이 차고 등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소화제를 먹었는데 왜 더 아프지? 이번엔 더 강한 위장약을 또 드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을 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이건 뭔가 다르다고 느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국 쓰러지셔서 할아버지가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시에는 이미 심장 혈관이 95% 막혀 심장 일부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착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렀던 거죠. 그럼 체한 증상과 심장마비 증상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유 없이 발생하면 심장입니다. 과식했거나 기름진 걸 먹고 난 직후라면 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더부룩하다면 심장을 의심하세요. 둘째, 통증의 위치를 보세요. 체하면 명치가 아프지만 심장마비는 가슴 중앙이나 왼쪽이 조이면서 턱, 어깨 등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반 증상을 체크하세요. 체하면 트림 구토가 있지만 숨참이나 식은땀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 신호입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체한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심장마비는 갈수록 심해지고 30분 이상 계속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면 체한 건지 심장마비인지를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시죠? 왜 여성은 남성과 심장마비 증상이 다르게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은 혈관이 더 가늘고 막히는 방식도 서서히 진행되는 데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보호 효과가 사라져 심장 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처럼 가슴을 강하게 쥐어짜는 전형적 통증보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신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숨이 차면서 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심장을 의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속쓰림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치명적인 증상이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98%의 여성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먹는 실수입니다. 아니, 심장마비 증상에선 아스피린을 먹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에선 바로 아스피린을 드셔야 해요. 하지만 물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울산에 사는 72세 박순애 할머니는 새벽 4시 12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왼쪽 턱이 뻐근하게 당기고 어깨까지 묵직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이상하네, 치과 문제인가? 어제 이 닦을 때 뭔가 아팠나? 하시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점점 숨이 차면서 목 뒤까지 뻐근해지더니 갑자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의사 선생님이 여성은 턱이나 어깨가 아프면 심장을 의심해보라고 했는데 하며 직감적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셨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1시간 뒤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그냥 삼키셨습니다. 여성분들, 아스피린을 씹어서 먹으면 입 안혈관을 통해 직접 심장으로 갑니다. 입 안에는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촘촘해서 씹은 약이 즉시 스며들어요. 마치 사탕을 씹으면 바로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구강 점막에 닿자마자 10초 안에 혈관 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반면 그냥 삼켜버리면 위산에 의해 분해된 후 장에서 흡수되어야 해요. 이 긴 과정에서 최소 30분이 걸리고 위장을 거치면서 약효도 30%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에요. 당장 매초가 급한 상황에서 30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박순애 할머니는 새벽이라 정신이 없어서 평소 습관대로 물과 함께 삼키셨어요.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이지 뭐가 다르겠어 하고 생각하시며 다시 침대에 누우셨죠. 하지만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턱 통증과 어깨 아픔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까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할머니는 정확한 용량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심장마비 때는 정확히 325mg만 먹어야 합니다. 이 용량이 혈관 속에서 피를 끈끈하게 뭉치게 만드는 나쁜 효소를 95% 막아줘요. 전 세계 의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서 찾아낸 최적의 양이에요. 쉽게 말해 혈관 속 교통체증을 뚫어주는 정확한 양이죠. 그런데 박순애 할머니는 평소 드시던 작은 100mg 알약 2개를 드셨어요. 200mg 밖에 안 되어서 혈전 녹이는 효과가 50% 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마치 감기약을 반만 먹는 것과 같죠. 효과가 나올 리 없어요. 그렇다고 많이 드시는 것도 위험해요. 500mg 이상 드시면 위에서 피가 나서 또 다른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루로 부셔 놓으면 정확한 양을 맞추기 어렵고 습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져요. 더 위험한 건 가루가 목을 자극해서 사례가 들어 기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중에 갑작스런 기침은 약해진 심장 근육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반드시 325mg 알약을 그대로 씹어서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씹으면 약 표면적이 200배 증가해서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결국 박순애 할머니는 30분을 기다리셨지만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 응급신고를 하게 됐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할머니 아스피린 씹어서 드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제서야 아니요, 물이랑 삼켰어요 하고 답하셨대요. 구급대원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시고서야 할머니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할머니 같은 아스피린이라도 씹어서 드셨다면 바로 혈관 속 핏덩어리가 녹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100%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집에는 빈 침대 하나가 남아있고 할아버지는 내가 그때 씹어서 먹으라고 했으면 매일 자책하고 계세요. 손자가 할머니는 언제 와?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혀버리신데요. 아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한 가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심장마비 의심 시 아스피린은 325mg을 알약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마지막은 정말 무서운 실수예요. 특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시장에서 장을 보시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고 턱이 당기는 통증을 느꼈어요. 어제 빨래를 많이 해서 어깨가 결렸나 벤치에 앉아 쉬셨죠. 그런데 10분 정도 쉬니까 팔 저림도 턱 통증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역시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며 장을 마저 보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오후에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평소처럼 집안일도 하시고 저녁도 해 드셨죠.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별거 아니었네 하며 웃으시기까지 했어요. 다음날 새벽 3시 할머니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어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으악! 이건 뭐지? 하시며 할아버지를 깨우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응급신고 후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사는 어제 시장에서 느낀 증상이 심장 혈관이 70% 막혀가면서 보낸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그때 바로 오셨다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 가능했을 텐데 하루 참으시는 동안 나머지 30%까지 완전히 막혀버렸네요 하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성분들은 침묵의 심장마비 증상이 많아서 그래요. 쉽게 말해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큰 발작으로 나타나거든요. 충격적인 건 여성 심장마비 사망의 70%가 이 패턴이에요. 지금도 할머니는 가슴에 스텐트를 넣고 사시지만 예전 같지 않으세요. 시장에 가시려다가 중간에 숨이 차서 돌아오시고 그때 괜찮아진 게 더 독이었구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하며 매일 자책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도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으면 하며 함께 후회하고 계시고요.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사라져도 끝난 게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여성의 심장은 조용히 경고한 후 갑자기 공격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가지. 앉아라, 씹어라, 신고하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대 눕지 말고 앉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턱이 당겨도 아이고,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침대나 바닥에 누우면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약해진 심장으로 몰려와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대신 소파나 의자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벽에 기대거나 쿠션을 등 뒤에 받치고 상체를 30도 정도만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쉬워져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이 뇌로 보내는 피가 28% 줄어들지만 비스듬히 앉으면 오히려 42% 늘어난다고 나왔어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을 물 없이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 325mg을 물 없이 그냥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드세요. 쓰고 떨더라도 참고 가루가 될 때까지 잘 씹어야 해요. 써서 못 먹겠다 하지 마시고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꼭 참고 씹으세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씹어서 복용한 아스피린은 10초 내에 혈관 속 피덩거리가 뭉치는 걸 막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삼킨 아스피린은 30분 후에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심장마비 환자에게 분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119에 신고할 때 여성 심장마비라고 꼭 말씀하세요. 전화를 걸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성 급성 심근경색 의심합니다. 아스피린 325mg 씹어서 복용 완료했고 비스듬한 자세로 대기 중입니다. 여성이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할머니 가슴 통증 있으세요? 하고 물어볼 텐데 여성은 아니요, 턱이랑 어깨가 아파요 라고 답하게 되거든요. 미리 여성 심장마비라고 알려주면 구급대원들이 여성 특화 응급처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추가로 여유가 되시면 목 마사지를 해주세요. 119 신고 후 목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곳을 찾아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턱선 바로 아래 경동맥 부위를 양손 엄지로 살살 원을 그리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기 뺨 만지듯 부드럽게요. 이렇게 하면 막힌 심장 혈관 대신 목 혈관을 통해서라도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요. 마치 막힌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우회하는 것처럼 다른 길로라도 뇌에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응급신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국 응급센터 발표에서도 119만 부르고 가만히 기다리는 여성 심장마비 환자보다 아스피린을 즉시 씹어 복용하고 경동맥 마사지까지 시행한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350%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앉아라, 씹어라, 신고하라. 이 3단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과 다른 신호를 보내니까 이것들만 놓치지 않아도 미리 병원에 방문해서 심장마비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원인 모를 피로감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가 드나? 하며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여성 심장질환의 첫 번째 신호예요. 평소보다 훨씬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거린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에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고 윗배가 더부룩하면서 아픈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보다 이런 소화기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만 드시지 마시고 며칠째 계속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어깨, 목, 턱 통증이에요.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왼쪽 어깨가 무겁거나 목 뒤가 뻐근하거나 턱이 당기는 증상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이것도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어깨가 결렸나 하면서 파스만 붙이시는데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에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고 싶은 증상이 자주 생긴다면 이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하지 마시고 심장내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좀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심장내과에 가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간단한 시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박순애 할머니처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자 할머니는 10초 생존법으로 완전히 회복하셨고 박순애 할머니는 작은 실수 하나로 돌아가셨어요. 그 차이는 단순히 여성 심장마비의 특징을 알고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성의 급성 심근경색은 체한 것 같다, 어깨 결렸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사소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골든타임 대응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딸들, 며느리들, 그리고 소중한 여성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더 나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